무슨 이유에서인지 중세시대 성에서의 삶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연회, 아름다운 의상, 영주와 귀족 부인, 궁정 광대 그런 것들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영화나 TV쇼 혹은 광고에서 볼 때마다요. 그러니 중세의 삶이 머릿속에서 상상하던 화려한 그림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무엇보다도 성의 내부는 우리가 여행 책자에서 보는 웅장하고 자랑스러운 건축물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좁은 통로, 질식할 정도로 자욱한 연기가 나는 불, 음침하고 어두운 방. 중세시대 성에 발을 들어놓았다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나마 좋은 부분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성 내부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사실 놀랄 일도 아니죠. 성은 적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은 거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었으니까요. 성을 지을 때 사방에 거대한 돌 요새를 건설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더운 여름날에도 돌은 쉽게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게다가 안전을 위해 성의 창문은 작고 좁았기 때문에 햇빛이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보면 차갑고 어두운 방이 있는 거대한 돌상자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영주들과 귀족 부인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불을 지펴 그들의 침실을 따뜻하게 했겠지만 하인들은 성에서 가장 깊고 추운 곳에서 웅크리고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은 끊임없이 병을 앓았고 쉽게 털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성에서는 사생활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걸 견딜 수 없는 분은 성에서 사는 걸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은 비록 밖에서 볼 때는 접근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내부는 말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열린 공간이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영주나 귀족 부인이었다면 여러분만의 공간에서 자고 먹고 옷을 입고 하면서 편히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불행한 사람들은 밤낮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야 했습니다. 네, 혼자 방에 틀어박혀 인생에 대해 고민할 수도 없었죠. 주변에 항상 누군가가 있으니까요. 화장실조차도 고독을 즐길 수 없는 공공장소였어요. 이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긴 했지만 이게 제가 발견한 것 중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었다는 건 인정해야겠네요. 우선 중세식 변기는 기다란 나무 벤치에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 위로 말 안 해도 이해하실 거예요. 벽도 칸막이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여러 명이 민망하게도 함께 이를 보곤 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모든 배설물은 그저 큰 오물통으로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그곳에 머무는 거죠. 어쨌든 현대인들에게는 끔찍하게 들리지만 그 당시엔 아마도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중세에는 사생활과 위생에 대한 기준이 매우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오물통에 모인 모든 오물들은 악취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심각한 악취요. 성은 냄새가 정말 지독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생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심지어 목욕할 형편도 안 될 때도 있었죠. 욕조와 깨끗한 물은 높은 계층만이 즐길 수 있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아무도 화장실 아래에 있는 거대한 오물통을 청소할 만큼 용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에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악취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게다가 보통 성에는 100명 이상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신나는 일이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갑지 않아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에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대한 성의 모든 집안일을 처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하인들이 필요했는지 상상해보세요. 게다가 영주의 가족들을 돌볼 사람도 필요했고요. 그 결과 하인과 그 가족들은 초만원인 숙소에 살면서 그들이 가진 거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또한 극도로 불쾌한 이웃들과 주거 공간을 공유해야만 했습니다. 어둡고 춥고 축축한 공간을 좋아하는 쥐 말입니다. 그래서 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쥐는 영원한 동반자나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이 쥐에 익숙해져서 대부분 무시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중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대부분의 현대인들처럼 쥐에게 두려움과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중세 성에서의 하루는 일출과 함께 시작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햇빛이 거의 유일한 빛의 원천이어서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햇빛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하인들은 부엌에서 불을 피우고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올빼미족인 분들은 중세시대에 태어났다면 큰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왕족이나 귀족의 혈통이었다면 몰라도요. 왕족이나 귀족의 하루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우선 영주들과 귀부인들은 늦잠을 자고 싶으면 자도 됐어요. 그렇지 않다면 새벽에 일어나서 미사에 참여하고 아침 식사로 흰 빵과 와인을 먹곤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 영주는 사업상 회의를 하고 귀부인은 자수를 하며 시간을 보냈지요. 성 안에 손님이 없으면 오전 10시경에 점심 식사가 차려졌고 6개 정도의 요리가 나왔습니다. 점심 식사 후는 오락시간이라 사냥이나 체스 게임을 하며 보냈죠. 늦은 오후 영주의 가족과 손님들은 저녁을 먹고 떠돌이 음유 시인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리고 영주가 잠자리에 들겠다고 하자마자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주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목욕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중세 사람들이 거의 씻지 않는 건 목욕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목욕 준비가 너무 복잡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깨끗한 물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둘째로 목욕을 하기 위해서는 욕조가 필요했는데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보통 성 주민들은 큰 나무통을 방마다 끌고 다니면서 목욕을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짐작했겠지만 위생적이지도 않았고 사생활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매우 기뻐했습니다. 축제는 많고 빈번했습니다. 축제는 큰 홀에서 열렸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지위에 따라 앉아야만 했습니다. 손님들의 음식 선택권은 또한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주의 가족과 VIP 방문객들은 절묘한 양념으로 조리한 고급 요리를 즐겼습니다. 덜 중요한 손님들의 경우 그들의 자리는 식탁의 상석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음식은 맛있고 배도 든든하게 해줬지만 훨씬 더 단순했습니다. 보세요. 저녁 식사가 끝났군요. 그런데 바닥은 남은 음식물, 기름 찌꺼기, 그리고 다른 쓰레기로 덮여 있습니다. 세상에, 이 사람들은 식사 예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군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하면 청결한 인상을 줄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약초와 갈대로 바닥을 덮어서 나중에 기름과 액체를 흡수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하인들이 이것을 모두 쓸어 담아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초는 천연 공기청정제 역할도 해서 성 안의 악취를 조금은 견딜만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세성에서 살았다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선택을 아래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면 삶의 밝은 면에 바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